나티나님, 하고 나면 아랫배가 아프다고, 왜 그런가요? 아랫배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너무 이제 강하게 했을 때, 그리고 여성이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풀고, 그리고 강하고 빠르게 하기보다는 좀 느리고 부드럽게 했을 때, 아픈 게 좀 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극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섹스 자체를 거부하고 하기 싫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픈데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정이 빠른 것 같아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행동요법 측면에서 보자면은, 감각을 더 오히려 예민하게 깨우는 게, 우리가 감각이 예민할수록 사정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감각을 더 확장하고 넓혀서 성게에만 몰려있는 감각을 좀 넓게 펼쳐줬을 때 오히려 그 사정감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내 사정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직전에, 그러니까 12사정이라고 하면 한 7, 8단계, 거기에서 내가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괄약근을 조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한 템포 낮추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팅남님, 스타킹 취향인데 여자친구한테 오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상대의 취향도 먼저 물어보고, 평상시에도 성에 대해서 좀 오픈되게 대화를 좀 하신 다음에, 왜냐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성적인 대화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는 어떤 성적 취향이나 기호를 얘기를 해도, 뭐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얘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 나누고, 성에 대해서 하고 나서 관계 후에도 피드백도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한 후에 단계적으로 나의 취향을 오픈하시는 게 상대방한테 좀 큰 부담 안 주면서 오픈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오픈해서 상담하는 게 어색하고 익숙치가 않네요. 그렇죠. 우리가 성 얘기는 쉽게 꺼내기가 어렵죠. 실제 하는 게 싫고 귀찮은 것 같아 신경 쓰는 게 싫은데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헤네시님,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섹스라는 게 단순히 뭐 욕구만 해소하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면서 그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좋아하는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섹스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새 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혼자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연애라는 것 자체가 좀 피곤하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져서 연애도 안 하고, 연애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이제 성관계도 파트너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귀찮아하고 여자한테 비위 맞히고 이러는 거 귀찮아하는 거. 키키니, 가장 쉽고 빠르게 같은 건 사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적의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결국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 아닐까요? 맞아요. 성은 결국은 뭐 처음부터 막 속궁합이 맞아서 하자마자 막 서로 막 극락하고 좋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처음에는 감정에 끌려서 서로 그 원하는 상대의 그 마음과 몸을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시작은 하지만, 완벽한 뭐 오르가즘 뭐 그런 거는, 동시 오르가즘 그런 거는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늘 방송에서도 말하지만 30%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40, 50, 60, 70 사귀면서 같이 살면서 맞춰 나가고 알아나가는 거라고. 서로의 몸에 대해서 성감대도 알아나가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만져줘야 좋아하는지, 어떤 자극을 줘야 더 오르가즘을 잘 느끼는지 서로 알아가면서 맞춰가는 거죠. 귀두가 예민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민할수록 질의 움직임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다만 내가 그 예민한 거를 컨트롤 못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예민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지루보다 차라리 예민한 게 훨씬 나아요. 못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예민한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다만 그거를 이제 훈련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만 있으면은 최고인 거죠. 몸이 조금 불편한데도 피스트 운동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불편하신지에 따라 다르죠. 불편하신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여성 상의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상의를 할 때 내가 이제 보조만 맞춰주는 방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인천 브루스님 정관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쾌감이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쾌감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게 아마 시민성일 거예요. 내 기분, 감정, 뭐 이런 탓일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저에 의해서 쾌감이 떨어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웨이브 쾌락에서 방석처럼 그냥 깔고 앉아만 있으면은 그 골반 적은 그다음에 질 수축을 시켜주는 운동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골반 저근에까지 그 진동이 가서 운동을 시켜주는, 저절로 둥둥 하면서 운동을 시켜주는 정말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웨이브 케어 같은 골반 적은 운동 기구를 이용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남성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조루라든지 그다음에 임포텐스 그런 거에도 도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소리 들리시죠?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 여성으로 치면 클리토리스와 회음, 남자로 치면 고환하고 회음 있죠. 회음하고 항문.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이게 진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문 쪽, 뒤에 회음 쪽 이렇게 소리가 또 다르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냥 방석처럼 이렇게 밑에 깔고 앉아서 10분만 자동으로 해주니까 너무나 간편하게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아직은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교육이 결혼하기 전부터 뭐 당연하게 배워야 되는 게 성교육이고 출산하고 나서 또 새롭게 그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부부관계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그때도 배워야 되는 게 성교육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갱년기가 왔을 때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배워야 되고, 또 노인의 성교육, 60대, 70대 그때 욕구는 있지만 이제 몸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그 시기에도 성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은 배우면 바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다른 건 다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성은 그 저절로 된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최고지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을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된다라는 인식, 그리고 성 커플 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그 성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서로 상담받고 교육받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직은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도가 무슨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뭐 하기 싫으면 뭐 외도밖에 더 있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핑계 대면서 외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거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은 자연스러운 거지, 본능적인 거지 했을 때, 본능적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본능 중에 하나지만 음식을 그냥 먹지 않잖아요. 맛있게 요리해서 먹잖아요. 또 그 맛있게 요리를 하려면 요리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섹스도 내가 사랑만 한다고, 욕구만 있다고 그냥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몸을 쓰는 거니까 내 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상대를 좋게 하는 방법, 나만 좋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방법을 배워서 해야 되는 거고, 또 배울 때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도 못해서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배운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원래 저절로 같은 게 위험한 생각 같아요. 맞아요. 나 원래 그래. 그 말이 사실 제일 답답하잖아요.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원래가. 그리고 절대 그런 건 없어. 절대라는 말 쓰는 거랑 원래라는 말 쓰는 게 저는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상대한테 뭐 얘기하면 나 원래 그러는데 어쩌라고, 원래 그러면 어쩌라고. 그 많은 걸 어떻게 터득하셨나요? 대단해요. 제가 섹스 테라피스트 올해로 딱 10년 차예요. 올해. 그래서 저한테도 참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서 그 10년을 하면 준 전문가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10년을 하는 게 또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성을 또 이렇게 교육하고 상담하고 코칭하는 일을 10년 동안 한다는 게 더더욱이나 우리나라의 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참 올해가 뜻깊은 해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을 해왔고, 버텨왔고, 했다는 게. 밖에 나가보면 테라피라는 말이 보통 그 마사지 샵 이런 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테라피가 결국은 힐링, 치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통한 치유예요. 성을 통한 치유. 그러니까 치유라는 게 뭐예요? 치료는 어떤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게 치료잖아요. 검진해서, 문진해서, 뭐 약을 먹거나, 그다음에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치료잖아요. 그런데 치유는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게 함께 동반됐을 때 우리가 치유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섹스라는 거를, 성이라는 거를 그냥 쾌락, 유희,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갖고 싶어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쾌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자라는 거죠. 그 쾌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섹스를 왜 해요? 그냥 하고 싶어서? 당연히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하죠. 몸이 반응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 결국은 그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인 거잖아요. 몸의 만족에서 끝나지 않아요. 몸만 좋다고 우리가 너무 행복해, 이대로 죽어도 좋아 이러지 않잖아요. 정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게 세 개가 다 만족감을 느꼈을 때 우리가 너무 좋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정도의 만족감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치유가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성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그것, 만족감, 행복감, 유대감,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내가 하면서 얻냐라는 거예요. 내 섹스에서는 그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하기는 해. 한때는 좋았던 적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 모르겠어. 그리고 심지어 좋지도 않아. 심지어 아프기만 해. 근데 상대가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해. 근데 그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싫어. 나 아파서 싫어. 재미없어서 싫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왜 해? 이렇게 되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결책이 있냐라는 거죠.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회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집 중에 한 집은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이상은 거의 50% 이상이 섹스리스인 거고. 섹스 안 해도 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거 없어도 살아. 물론 살아요. 당연히 살아요.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그 섹스가 단순히 사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내 존재의 확인, 내 관계의 확인, 내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픈 해요. 북어님, 복어님, 그러니까요. 우리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한때 그렇게 사랑해서, 원해서 결혼했고 함께 사는 사람하고는 이제는 섹스도 안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몸 따로, 마음 따로, 따로따로. 그렇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왕 살 거면 하루를 살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살 부비면서 따스한 체온을 나누면서 내 든든한 그런 배우자로 살아야 되는데 일단 피부 관리잖아요. 화장품이라는 거는. 근데 흡수 잘 돼야 되고, 그죠? 흡수 잘 돼야 돼. 끈적임 없어야 되고, 발랐을 때 무겁지 않아야 되고, 일단 사용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감은 좋고, 그리고 솔직히 요새는 화장품 사실 때 요 뒤에 전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성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전성분 보고 안 사시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품만 저희 몰에서 4년 동안 판매하고 있는 이유가 성분 다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성분과 효능과 가격을 따져봤을 때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4년째 꾸준히 이 제품만 판매하고 있어요. 화장품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만 꾸준히 판매하는 이유가 일단은 구매하신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한결같이 너무 좋고 또 남성들이 사용했을 때 이것저것 여러 개 바르라고 그러면 안 바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거 하나로 머리도 감고 얼굴도 닦고 몸도 닦고 올인원으로 하나로 하니 간편해서 좋고 피부 관리도 뿌리고 바르고 딱 두 가지면 끝나요. 게다가 얘네 두 개가 세 개가 이제 쌓이면서 그 내 몸에 정말 향수 같은 그런 향이 계속 레이어드 돼서 쌓이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이 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향수 뿌린 듯한 근데 강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내 살냄새랑 섞이면서 정말 내 살냄새 같이 너무 좋은 향이 나거든요. 근데 피부 보습도 되고 촉촉하게 보습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막 그 번들번들 막 개기름 끼고 막 모공 넓어져서 막 구멍 뽕뽕뽕 다 있고 여기 또 벌겋게 또 피부 막 얼룩덜룩하고 저기 뭐죠? 버즘 핀 것처럼 막 허옇게 여기 일어나 각질 일어나 있고 막 이런 피부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미백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름 개선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쓰셔도 이렇게 잘 닦아주고 제대로 닦아주고 제발 비누 하나로 막 얼굴 닦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누로 하면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왜 양치할 때 칫솔 쓰고 샴푸하는 거 따로 쓰는 것처럼 그 용도에 맞는 제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편하게도 요거 하나로 샴푸랑 얼굴 닦는 거랑 몸 닦는 게 하나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뿌리는 걸로 향수처럼 진짜 너무 향기 좋아요. 제가 이거는 진짜 강추. 그리고 얘는 남성들은 딴 거 없어요. 여기에 개기름만 안 껴도 얼굴 얼룩덜룩한 것만 없어도 인상 좋아 보여요. 얼굴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족, 삼족 이렇게만 관리하셔도 돼요. 피부 트러블 없나요? 그러니까 성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분을.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 거의 그린 등급의 성분들이고 피부 자극이 없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피지 분비량이 많잖아요. 막 얼굴 뭐죠? 우리가 개기름 끼는 게 이렇게 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줄이면서도 피부가 좀 매끈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게끔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 로션 같은 거 바르면 나 갓대나 여기 막 기름 많이 껴있는 얼굴인데 이런 거 바르면 막 개기름 더 끼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정반대예요. 겉에 피부에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가 맞으면 오히려 내 몸에서는 피지 분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기름도 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만약에 걱정되신다. 내가 좀 예민한 피부다. 그러면은 이런데 귀 옆에다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해보고 발랐는데 뭐 발갛게 뭐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막 가렵다거나 그러면 이제 못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히 여태까지 피부 트러블이 났다고 하시는 분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4년 동안. 비타민님 같은 고민을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해요. 남편은 원하는데 나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기 힘들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 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그 육아하는 그 5년에서 길면 한 10년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여성의 모든 에너지는 다 양육과 그 아이들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지금 소갈돼 있고 없는데,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것도 성 에너지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에너지가 남는 게 있어야 성 에너지로 불타오르지. 지금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나는 너무 육체적으로 지금 힘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성관계를 한다? 원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하기 싫은데 몸만 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2강에서 마음의 무장 해제를 시키는 소울 터칭이 필요한 게 바로 저 때예요. 그래서 저렇게 뭐든지 다운돼 있는 여성한테 그냥 뭐 키스하고 뭐 애무하고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성욕이 끌어오르고 하고 싶어지지 않거든요. 저 때는 정말 마사지 같은 몸을 위로해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터치로 안마 같은 애무로 접근을 해야지만 여성이 마음이 열려고 몸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피곤한데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그런데도 이런 자극, 마사지 같은 애무를 통한 자극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이 그렇게 안 하고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 연애할 때 했을 때, 애 없을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하잖아요. 애무하는 방식도 똑같고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자는 몸이 바뀌었는데, 애를 낳으면서 다 바뀌었는데, 그 감정이 끌어오르는 그 과정도 다 바뀌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애무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몸은 다칠 수밖에 없어요. 안 열려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누가? 남자가. 근데 남자가 바꾼데 여자가 만약에 자기야 나 그냥 너무 피곤해. 자기는 왜 내가 피곤한데 자꾸 하려고 그래? 싫다잖아. 하기 싫다잖아.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면 남자는 더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남자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A부터 Z까지. 그래서 그 서로 달라진 거, 변화한 거를 맞춰 나가야 돼요. 지금 그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미 같은 저런 케이스의 부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출산 후 양육 과정에서 부부들이 정말 성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도나 접근 방법이나 애모 방법이나 모든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 때부터. 그래서 저 때 저런 걸 제대로 바꾸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섹스리스가 되고 성적 불만이 이제 감정적인 불만까지 이어져서 부부싸움 하게 되고 서로 더 멀어지게 되고 섹스리스가 되고 너는 너 나는 나 되고 그런 수순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작정하고 미워해야지, 작정하고 싫어해야지 해서 감정이 멀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저런 게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되돌리기에는 너무 먼, 남보다 더 못한 그런 감정의 거리, 육체적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게 오는 그 시기부터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때 잡지 않으면 힘들어요, 정말로. 서로 원하는 시기가 다른 게 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원하는 시기가 다른 것도 있고 성욕의 그 사이클이 다른 것도 있고 그렇죠? 질비님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맞아요. 부부간에도 성적인 문제는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작하기가 그 과정을 어려워하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 부부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성관계를 못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원하는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둘이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둘이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머리 맞대고 솔직하게 얘기 나누고 해서 둘이 찾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둘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성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섹스 테라피스트가 필요한 거고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반 성상담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사실 일반 성상담만 감정의 둘이 좋은 상태라고 하면 일반 성상담만 받아도 개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둘이 뭔가 이제 골이 깊은 상태에서는 상담만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뭔가 본격적인 코칭이라든지 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지금 부부 관계가 계속 가려면, 뭐 5년, 10년 살고 끝낼 거 아니면 함께 가려면 지금부터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노력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야 노력인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노력인 거예요. 그쵸. 여자가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냐? 이러면 진짜 남자는 사기 확 죽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좀 안 하면 안 돼? 내가 하기 싫다는데?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상처받죠. 근데 사실 여성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본인의 섭섭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나 힘든 거 안 알아주지? 나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왜 나 힘든 거는 안 알아주고 기껏 옆에 와서 건들면서 이건 하자고 또 바라지? 아마 이런 섭섭함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내 와이프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이 강하고 세고 이런 여자였으면 아마 결혼 안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살면서 점점점 그렇게 말을 세게 하고 강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표현하지 못한 어떤 응어리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게 돌이 돼서 그 돌 같은 말이 가시 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섹스라는 게 아까 뭐 오르가즘 얘기도 했지만 오르가즘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꼭 삽입 섹스가 아니어도 서로 이렇게 스킨십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그렇게만 그 관계만 유지돼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킨십조차 안 하게 되는 게 그때부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아하, 와이프가 52살에 생리가 끝나고 성관계 하고 싶으면 젤을 사오라고 하여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떨어져 산 뒤로는 와이프가 아파서 못한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당연히 폐경이 되면 애기 줄고 또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질은 이제 위축된다고 그러죠. 줄어들고 그리고 외음부 쪽도 통증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파서 못한다는 게 정말 아파서 못하는 게 맞아요. 핑계가 아니라 내가 일단 뭔가를 했을 때 쾌감을 느껴야 좋은 느낌을 느껴야 그 쾌감이 발달해서 이렇게 커져서 오르가즘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아예 통감이 들어버리면 통증이 느껴져 버리면 이 쾌감 자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쾌감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애기 나오고 그게 좋은 반응으로까지 이어지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리 끝나신 다음부터는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제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온라인 화상 강의 하잖아요. 그 화상 강의 할 때 제가 2주차 때 하는 게 바로 소울 토칭, 여성이 그렇게 애기 안 나오고 통증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마사지 같은 애무 형식으로 해서 여성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열어주는 그런 걸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하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 이거를 하고 싶게끔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번에 하는 그 온라인 화상 강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거 신청해서 한번 배워보시면 어떠실까요? 여성 폐경은요, 보통 50대 초반에 폐경을 해요. 그런데 그 폐경을, 그러니까 딱 생리가 끝난 그 시점부터가 폐경이 아니라 그 오기 전 5년, 그러니까 폐경 오기 전 5년, 그러니까 폐경이 생리가 막 들쑥날쑥하고 막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생리가 끝나고 난 또 5년. 그러니까 50에 만약에 생리가 딱 끝났다 그러면 전 오니까 45살부터 후 오니까 55세까지죠. 그러니까 요 10년 거의 요 기간을 우리가 갱년기라고 해요. 요 기간을. 그리고 요새는 또 조기 폐경도 많아서 30대부터 폐경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갱년기 시기, 요 시기에 여성들은 사춘기 때 소녀가 여자가 되잖아요. 소녀가 여자가 되면서 몸이 뭐 어때요? 성적으로 성숙해지잖아요. 완숙해지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고 폐경이라는 건 뭐예요? 완경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소실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임신을 못할 뿐이지 여성으로서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성들 대부분이 폐경을 하면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자로서 끝났다는 게 뭐예요? 여성으로서 섹스를 하고 쾌감을 느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몸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애무해주면은 물이라도 나오고 할 수도 있었고 삽입섹스도 가능했던 몸이 이제는 물조차 안 나오고 뭐 거기 만지가도 하나도 좋지도 않고 심지어 삽입하면 아프기만 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는 진짜 폐경해서 여자로서 끝났어. 섹스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로 여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운 피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면서도 마음껏 몸의 감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쾌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오르가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좋은 시기를 그냥 다 버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아프니까. 그리고 남자가 내 이런 변화된 몸을 제대로 애무해주고 해주질 못하니까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애무를 충분히 안 해서 그런가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충분이라는 게 그냥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착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애무해요. 저 애무해요. 입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애무해요. 라고 항변들을 하세요. 애무해도 싫대요. 애무해도 아프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잘. 어떤 순서로, 어떤 강도로, 어디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좀 알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응용할 수 있거든요.
적용할 수 있거든요. 내 상황에, 내 와이프에 맞춰서. 쉽게 우리가 여성분들이 얼굴에도 필러 맞잖아요. 필러를 왜 맞아요? 뭔가 이렇게 꺼진 곳, 볼륨감을 주려고, 필러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여기 드러나 있는 얼굴에 필러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해도 그게 뭐 내려앉는다, 뭐 이동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질이라고 쳤을 때 필러를 어디다 맞아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요 위쪽에다가 필러를 놓겠죠. 그리고 대부분 지금 필러 놓는 곳이 그 G스팟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위에다가 필러를 놓는단 말이에요. 아마 질 전체에다 필러를 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한 포인트, 여기 G스팟이라고 하는 부위에다가 필러를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위에다가 필러라는 이물질을 넣는다고 해서 질의 감각, 지금 느끼는 감각이 생기지는 전혀 않아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질을 필러를 맞음으로 해서 내가 느껴야 되는, 그러니까 질 자체는 요 앞에 3분의 1은 클리토리스랑 연결된 신경다발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은 감각이 있어요. 만지면. 그런데 뒤쪽 3분의 2는, 이쪽 3분의 2는 이 표피 자체에는 감각이 없어요.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필러를 놓는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물론 제가 뭐 필러가 저기 소용없다, 뭐 가서 이쁜이 수술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난리 할 거예요. 저는 지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지가 뭐라고 뭐 저런 걸 뭐 하지 말래? 무슨 네가 무슨 자격으로 뭐 그런 걸 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시술이 됐든 저 필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저게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 그 자연에 있는 그 상태에서 제대로 자극을 해보고 제대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어떤 외과적인, 의학적인,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원래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원래 작동할 수 있는 건데 작동법을 몰라서 작동을 못 시켰을 뿐인데 그게 고장났다고 수리 맡기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핸드폰이 고장이 안 났어. 고장이 안 났고 내가 그 핸드폰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작동만 안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났다고 맡기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이프가 생리 때는 질 입구가 탄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딱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변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내가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변했어. 그럼 노는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놓으려고 그래. 그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의 몸은 바뀐다니까요. 뭐 탄력이 없어. 여기 팔자주름이 생겼어요.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팔자주름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가서 이렇게 필러를 맞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얼굴 마사지, 페이스 마사지 막 그런 거 해서 근육을 끌어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서 마사지를 통해서 얼굴을 또 리프팅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추구미가 뭐예요? 한 듯 안 한 듯 했는데 안 한 것 같은 근데 한 것처럼 젊어지고 예뻐지는 그런 거 추구하잖아요.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시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도움을 받아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수술이 됐던 뭐 필러가 됐던 어떤 뭐 레이저 시술이 됐던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그런 시술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요법을 같이 병행해도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가서 시술만 받고 수술만 받는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특히나 여성은 그래요. 특히나 여성은. 왜? 비아그라가 남자들이 발기가 안 될 때 발기시키려고 비아그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의 비아그라도 나왔었어요. 여성이 성욕이 없을 때 성욕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약이 나왔었다니까요. 근데 그 약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여성한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의 그 성의 흥분 메커니즘은 물리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질이 탄력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스폰치 같이 수분도 있고
탄성도 있고 그래야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거를 스펀지 역할을 하면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딱딱해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수분도 빠지고 탄력도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입에 손가락 놓고서 막 이렇게 비벼보세요. 그럼 어때요? 금방 입이 여기가 살이 따갑고 아프잖아요. 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맨 손가락으로 막 부벼보면은 이 연약한 살에 힘을 줘서 막 비비니까 여기가 금방 따갑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상태로 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페니스로 막 문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갱년기 때 지금 막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와이프들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남편분들한테 얘기해요. 본인 손가락 넣어서 입에다가 막 문질러 보라고 얘기해요. 10번도 못 문질러요, 아파서. 질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고 싶겠어요, 섹스가? 젤을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젤을 사용하면, 윤활제를 사용하면 가능은 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하더라도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지속이. 그런데 지속이 안 되면 어차피 마찰에 의해서 젤도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스타트를 젤을 넣어서 했어. 근데 삽입하면서 안에서 흥분감이 생겨서 쾌감이 생겨서 안에서 애에게 나와줘. 그러면 윤활제랑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스타트는 젤을 이용해서 했어. 그런데 안에서 물이 계속 안 나와. 여전히 말라 있어. 그러면은 젤조차도 마찰하면서 마른다니까요. 그럼 하다가 또 젤 바르고 하다가 또 젤 바르고. 그래서 젤 사용은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 방편이고 여성이 애액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애액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르톨린샘 외부에서도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안에서 질벽에서 그 질압에 의해서 흥분하면 질압이 생기잖아요. 그 질압에 의해서 계속해서 애액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질 안에서도. 근데 흥분을 안 하면 질압도 안 생기고 질압이 안 생기면 당연히 애액도 안 나오겠죠. 저는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일 마사지를 서로서로 해주고 있어 너무 행복하답니다.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저거는 적극 추천입니다. 저희 세라피 마사지도 오일 마사지거든요. 물론 이제 오일 없이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부부나 커플 간에 서로 이벤트로 해주기에는 오일 마사지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오일이 주는 그 러빙감 있잖아요. 부드러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바디 오일을 해도 좋지만 전체 바디 오일을 하려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성기 위주로만 성기 마사지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남자가 리드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남자도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남자라고 맨날 리드하고 뭐 남자가 알아서 다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보통 남자가 한 6, 7 정도 역할은 하고 여자가 3, 4 정도 역할을 하긴 해요. 제가 아무리 뭐 5대5로 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다 애무하고 혼자 하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때로는 여성이 그냥 자기야 오늘은 자기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오늘은 다 해줄게 이러고서 여자가 막 애무도 해주고 여성 상의도 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성이 적극적일 때도 있어야 된다.